안녕하십니까. 나도 한마디 해야겠어요. 네, 이정도 쌤입니다. 자, 오늘 추미애 장관에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검찰 중립성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김근식 김근식 추장관이 밀려 승부는 정해져 있다. 추장관이 밀리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 응? 이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세에 맞불을 놓은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민심은 확실하다고 승부는 정해져 있다고 상황을 짚어서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힘인지 국민의 적인지 알 수 없는 이 정당에서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전한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상군멍군이다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화두로 주고받은 논박인데 왠지 추 장관이 밀린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윤석열 총장 이하 평검사까지 말 안 듣는 검찰을 길들이려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며 검찰총장 공격하는 건 이율 배반적이라고 지적한 뒤 공화국 정신에 의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의 본질이라는 윤석열 총장의 강연은 울림이 컸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시골 촌놈이 이런 이슈를 들고 자꾸 다른 좋은 방송도 많이 있는데 왜 구태의 정치적인 얘기를 할까? 그것도 나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나도 한마디 해야겠어요. 여러분이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도 많이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제 어린 뉴스입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많이 좋아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김 교수는 이어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는 게 검찰의 본분이라면서 검찰의 중립성, 즉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있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된다 라고 전제한 뒤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이 잘못했을 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하게 단호하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 아울러 김 교수는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부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유재수 검찰 무마 사건을 비롯해서 권력을 켜는 수사를 진행한 이후 문재인 정부가 여권의 검찰개혁을 내서 검찰을 압박했고 윤석열 총장은 기득권 검찰이 수장으로 당해지겠다고 상황을 짚은 뒤에 이부 추미애 장관은 사상 유례 없는 사장이라고 할까 사상 유례 없는 수사 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
그 남발로 그 윤석열 총장을 총장이 손발을 자르고 찍어내기에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심지어 커밍아웃한 평검사들까지 보복성 공격을 애고하며 검찰은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 한다 하면서 누가 봐도 과연 누가 검찰의 중립성에 지고 있는가라고 주장관의 정주준에서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과연 누가 검찰의 중립성을 외치고 있는가라고 묻은 뒤 장군 몽군으로 주고하였지만 민심은 확실하고 승부는 정해져 있다. 이게 저 추미애가 이제 밀리고 있다. 결국은 윤석열이한테 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이한테 진다는 얘기는 곧 무슨 얘기입니까? 윤석열이한테 진다는 얘기는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수사를 받는다는 그 뭐 결론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덧붙여 김 교수는 과연 누가 검찰의 중립성을 외치고 있는가라고 뒷물은 뒤 장군 몽군으로 주고받은 민심 확실하고 확실하게 승부수는 이미 끝났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외통수에 걸리게 돼 있다. 장기판에서 외통수에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30명을 상대로 리더십 특강을 열고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 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 탄생한 것인 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이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진짜 개혁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윤 총장의 발언은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그 헛물키고 그러니까 추미애는 그 좀 약간 뭐 나사가 빠진 여자 같아요. 그죠? 어떻게 자기가 아니 40만이 넘어가는 그 청와대 게시판에 오른 그 글을 누가 대답해야 됩니까? 청와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까 20만 이상이 이제 동의를 하게 되면은 청와대가 대답해야 정상이지. 이 추미애가 이게 건방지게 자기가 언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자기가 대통령이잖아 뭐이죠. 뭐 청와대 무슨 정무수석이나 무슨 뭐 비서관 아니 비서관이 뭐이고 대변이나 뭐라 되는 줄 아나.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앞서 이날 오후 법무부 공식 알림을 통해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급의 상황에 매우 중차하게 생각한다고 윤 총장이 포문을 열었다. 이게 헛소리입니다. 이어 그럼에도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임무에 충실히 일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직격탄을 날렸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걸 추 장관을 언급하고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앞서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입을 쳐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 말씀 드리려고
이슈를 걸고 나왔는데 그 앞서서 추미애가 하도 이 뭐 얘기하는 소리가 자기 뭐 어디 뭐 저기 뭐 대통령이 된것 같아요. 장관이 무슨 뭐 큰 뭐 옥황상제나 되는 줄 아나. 아주 이건 가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 더 짚고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눈과 뭐 코, 뭐 코는 안 막았겠지요. 귀 뭐 다 쳐닫고 아주 숨어버린 이 문재인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수감됐습니다. 예, 박 대통령에게 그가 했던 짓을 생각하면 일말에 언급할 가치조차도 느낄 수가 필요가 없는 인간 같지 않은 자이지만 마음이 좀 찡합니다. 짠합니다. 80세 노인인데 한국 나이로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아무 힘없이 문재인이 응? 그 문재인이란 그 못된 불황당에게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것이 진짜 뭐 어떻게 짠하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가 받은 제목은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란 장기형을 앞으로 16년을 살아야 합니다. 네. 지금 나이가 80살 한국 나이로 만 79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형을 다 살고 만기 철수한다면 자그마치 95에 출소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죠. 그죠? 거기다 그는 또 벌금 130억 원, 추징금이 57억 8천만 원 정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전과를 합하면 국가에 내야 할 금액이 187억 8천여만 원이나 됩니다. 그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그 의자를 만드는 회사 디스의 실소유자라고 본 원심 판결, 그리고 비자금 350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 그리고 삼성그룹에서 변호사비 등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런 혐의를 계속 부인해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저거 했는데, 나를 구속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가질 수는 없다. 이게 눈을 가리고 아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가릴 수 있어요? 저 하늘을 이렇게 쫙 가릴 수 있습니까? 아니 손바닥 펼쳐서 이렇게 해서 하늘을 이렇게 막 저간다고 가려집니까? 이것은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런 말을 하고 나는 혹시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자유우파 양악에서 뭐 철저하게 투쟁해라, 이 문재인 대통령을 타도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이게 엉뚱하게 뭐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몰라도 뭐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아니 무슨 자기가 공자입니까? 맹자예요? 아니 무슨 문자를 쓰고 난리예요. 이런 정은 뭐 이런 진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대통령 재임 전에 확 뒤집어 엎어버렸으면 싹 긁어 넣어버렸으면 이런 게 없잖아요. 뭐 딜을 하고 뭐 좌파들과 뭐를 해요? 윈윈으로 뭐가 이게 한 번에 자꾸 결국은 박 대통령도 왔다 밀고 박 대통령 구속될 때 박수치고 파티까지 열던 그런 인간이 뭐 지금 무슨 귀신 신나라 까면 소리야. 이렇게 돼 열이 받는 이유는 뭐 딸려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을 하고 기자들을 그냥 등 뒤로 내팽개치고 뭐 그냥 구치소 갔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가 거기서 그 유튜브들하고 좀 깽판 좀 지긴 것 같은데,
그건 공인으로서 김문수 같은 경우는 도지사까지 되는 공인 아닙니까? 그게 뭐 거기서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 뭐 화장실을 포함해서 약 4평 정도 크기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어제 저녁 첫 식사로는 순두 버섯국 뭐였고요. 버섯국과 뭐 꽁치 김치조림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송함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문재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김대중은 아닐 테고 노무현에 대한 뭐 지난날을 한풀이를 해야 한다는 거기에 그 방침을 찍었다고 하면서 청와대에 걸려있는 노무현의 초상화를 바라보고 해안의 장기계라도 했을까요? 아, 노무현 당신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이 쓴 책 아십니까?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거 말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챕터들이 소제목 그러니까 이런 챕터의 소제목들이 연달아서 나옵니다. 정치 보복의 먹구름, 비극의 시작, 치욕의 날, 상주 문재인 등 문재인은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이라고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부 악마적인 얘기입니다. 전부 다 이거. 어디 뭐 진짜 도깨비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를 이렇게 챕터의 그 소제목에다 달아놨습니다. 이런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9년 1월 17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에 대해서 수사가 보수 괴멸을 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이런 이 전 대통령의 그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게 뭐 대통령이 할 소리입니까? 뭐 이런 비유에 매우 비우상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매우 이례적이고 강도 높은 악의성 비난 발언을 포고됐습니다. 먼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을 하겠습니까? MB가 노무현에게 정치 보복을 했다고 볼까요? 아니면 문재인이가 MB에게 보복을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22년형이 확정되어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계십니다. 박 전 대통령의 독거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더 적습니다. 1917년 10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자신에 대한 재판을 법치의 이름으로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뇌물횡령혐의를 적용했다면 노무현의 가족들이 고 박연차인항에서 640만 달러를 받았다는 뇌물행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모든 것들이 정치보복의 악순환이었을 뿐이라고 간단하게 요약해버릴 수 있는 것은 글쎄 그럴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중에라도 누군가의 시시비비
제의 유무를 정확하게 가려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엄중하고 살벌하게 다가올 역사의 심판을 문재인이 죄 많은 이 문재인 이 화상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참 내가 걱정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그는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 감옥에 쳐넣은 것도 모자라서 가장 오랜 기간을 감옥에 가두었던 그런 못된 XX로 기록될 것이라는 점에 아무 두려움이나 부담감 같은 것 없었을까요? 그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없는 그런 인간이라도 조금은 부담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아닌가요? 정말 그런 것입니까? 요즘 문재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귓구멍 막고 그나마 눈도 가리고 특히 입이 없는 XX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 숨을 쉬고 살아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왜 문재인을 속칭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규정했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입이 없는 XX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있었던 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80만 명 중 21만 1084명이 참여한 그 전당원 투표에서 18만 3059명의 찬성표를 받아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26.4%, 찬성률은 86.4%였습니다. 여기서 권리당원이라면 일반 당원과는 달리 정기적으로 당비를 내는 사람, 즉 다시 말해 돈을 내는 후원 당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26.4%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민주당 당 규정 제2호 당원 및 당비 규정에는 전당원 투표의 유효 투표율은 전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당규에 어긋난 위법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민주당은 의결 절차가 아니라 단순 의견 수렴일 뿐이라고 헛소리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관심이 아니라 문재인의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지랄병을 하던 당규를 바꾸다 뒤집어 엎던 알 바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의 입장을 듣고 싶은 건데, 즉 왜 한마디 없이 입을 쳐닫고 있는 거나 이겁니다. 문재인은 이렇게 집권 여당이 손바닥 뒤듯이 당헌 당규를 바꿔버리는 것에다 이 당헌 당규를 바꿔버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대국민 담화나 그것이 아니라면 해명이라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15년 2월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치러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때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선출이 됐었죠. 자, 문재인 그해 5월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서 혁신위원회를 차렸습니다. 꾸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반꿈인 거죠.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조국 등 몇 사람이 물망에 올랐으나 최종적으로는 김상훈 전 경기도 교육감에게 낙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은 새정치연합 대표로서 문재인 본인 입으로 혁신안이 표결되면 대표직을 물러나겠다는
결의로 혁신안을 통과시켰고 그에 따라 마련된 핵심 당원 내용 중에는 자기가 자기로 말한 게 있습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를 때는 그 지역에는 후보를 하지 않겠다 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은 그 당시 대표직까지 걸면서 보궐선거 무공천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장본인입니다. 자, 이번에 치러지게 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두 지역의 보궐선거는 박원순과 오거돈 두 사람의 성범죄 혐의가 밝혀져서 수백억, 800억이 넘는 국민 세금을 낭비하며 치러져야 하는 선거인 게 확실하지요. 그것은 민주당 당원이 규정해 놓은 규정상 중대한 잘못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민주당은 그 당원 조항을 50% 바꾸거나 70%를 바꾸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100% 깡그리 뒤집어버리는 당원 개정을 하고 자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없습니다.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러나 짝소리도 없어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쳐닫고 나몰라라 하는 겁니다. 문재인 본인 입으로 정치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나발부며 자화자찬했던 대국민에 대한 약속을 민주당이 숟가락 뒤집듯 홀라당 뒤집는 꼬라지를 멀뚱히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이 대표직까지 걸면서 만든 당원이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습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재인이란 이런 자 그 허사비 같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이런 형태의 이런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처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권력까지 엄정히 수사하라며 임명장까지 수여했던 윤석열 총장이 있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을 맡기며 임명장을 준 추미애가 또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며 막장 드라마처럼 충돌, 좌충, 우돌 하고 있는데도 그 역시 문재인 이자는 역시 꿀먹은 꿀을 처먹었나 처발랐나 그 꿀먹은 벙어리처럼 끝내 말을 안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XX를 사청했던 박원순의 성추행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0년직이라는 문재인의 친구를 서울이 아니라 울산 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가 나서 선거 공작을 벌였고 서울 그 청와대 죽을시고 앉은 대통령과 그 측근 포함해서 13명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문재인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무슨 이벤트가 벌어진 곳에는 그런 데는 자주 잘 갑니다. 아주 기업 회장을 끌어안지를 않는가 그리고 뭐치라고 떠드는 것 같기도 한데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과연 어디 숨은 걸까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문재인 이자를 꿀먹은 벙어리 즉 입이 없는 XX라고 부를 것입니다. XX는 여러분 이 머릿속에 저
만들어 놓으십시오 말을. 집을 지키려는 거에도 열심히 떠들고 지서댑니다. 하물며 나라를 지키고 책임져야 할 자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응? 코는 안 막았나 모르겠습니다. 숨은 쉬야 살으니까 안 막았겠죠. 입가에 쳐닫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가 지나온 일거수일투족은 다 국민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를 좀 단계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당원을 숟가락 뒤집듯 불과 5년도 안 돼. 그 당원당규 잉크도 안 발랐는데 뒤져버리는 이런 정당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몇 분 보시는 나의 시청자 여러분, 특히 민주당원의 당원 여러분, 마음을 바꾸십시오. 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요. 저는 시골 촌부입니다. 예. 근데 왜 제가 충청도 양반이 말이요, 집이 가만히 앉아서 손주나 보고 응? 소일이나 할 것이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착한 분들입니다. 원래 너무 착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침공한 적이 있습니까? 맨날 얻어터지고 살았지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한테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수많은 민족을 잃었고 그 수많은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국난은 잘 일으켰죠. 내란 말입니다. 근데 외정시대 때 또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죠.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멍청하게 앉았다가 여기도 터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사전에 대비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현 정권이 어떻습니까? 민주당원 여러분.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 지금 우리 같은 지붕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맥없는 정당, 맨 거짓말이나 하고 그저 자기 집권 야욕을 위해서 정당의 법입니다. 헌법, 정당 헌법까지 무슨 그게 공깃돌입니까? 그냥 지들 마음대로 후려치고. 그리고 26.몇% 이거면은 말입니다. 80만에서 얼마나 참여했다는 것입니까? 3분의 1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요?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장난으로 그게 국민아 완전히 개돼지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원 여러분, 거기서 개돼지 노릇 하시겠습니까? 진작에 손 들으십시오. 우리는 당원들이 만든 당원 당규 그 규정 이 헌법을 갖다 몇몇 기득권 그 층을 위해서 깨부셔버리고 그렇게 무슨 사기 그릇 패듯이 그냥 깨트릴 수 있는 거라면 무슨 당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아니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정당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정은 같은 독재자도 공산당 당규 안 바뀝니다. 왜? 그런데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 참 자유로운 세계에서 이런 독재적인 발상 아주 어디서 파쇼적인 발상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을 갖고 노는데요. 우리가 어디 바닷가에는 자갈로 보입니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굴리다 좋으면 주워 갖고 있고 에이 갖고 놀다 시장 넘은 거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돌멩이하고 집에 내필고 그렇게 바닷가에 굴러다니는 돌로 보입니까?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당원 여러분, 우리 공화당으로 오십시오. 공화당으로 오면은 여러분들의 그 진루성 말입니다. 개혁, 개방, 뭐 진보, 여러분이 말하는 진보 말입니다. 이 우리 공화당이야말로 한층 진보한 정당입니다. 아셨습니까? 왜냐고요? 국민이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무슨 어떤 뭐 이 민주당이나 여기 마냥 뭐 몇몇 기득권자, 예? 그 어떤 인간들의 그 권력욕에 의해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민초들이 모여서 국민이 만든 정당이 우리가 어디 뭐 시민단체에 돈 준다든가 뭐 어디 뭐 저기 저 예? 나라에서 돈을 준다든가 당비 뭐 당원 그거 뭐 없습니다. 오롯이 그 국민들이 그 애국 국민들이 십시일반 참조를 하고 그래서 유지되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물론 대표는 있습니다. 대표 없는 그 정당이 있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보장이 된 정당입니다. 민주당과는 달라요.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거기 시장경제, 그리고 특히 자유와 진실,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공화당 오십시오. 민주당 집어쳐버리고. 아니 김정은 독재에다도 이런 당규 같은 건 안 바꾸는데 당원 같은 거니? 아니 무슨 아니 이게 뭐 시골 안양대리 뭐 하는 입찰계 정도 됩니까 당이? 입찰계도 규칙이 있어요. 그거 안 바뀝니다. 입찰에 대하고 뭐 기도 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은 정당이 그러니 그 시골에 그런 뭐 무슨 청년에만 뜬거대요 시골에. 응? 노인이라고가 경로당 그런 노인에만 뜬거든 그런 정당이 어디 있답니까? 어? 우수밖에 안 나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공화당으로 오십시오. 저는 이 시골에 살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응? 그러나 옛날부터 저희는 옛날에 그 소표 뭐 이 소그림 있는 그 우리 공화당인가 뭐 하여튼 민주공화당인가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든 당 있죠. 공화당.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연결돼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당 이름에서도 뭐 정이 가지만 그 보면은 현실적으로 그 많은 정당이 없다. 그렇게 느껴져서 여기는 충남 부여지역입니다. 양반 지역이죠. 놈들이 뭐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뭐 그런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 시골에 있으면서 틈나는 대로 뭐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뭐 심지어는 꽃도 따가지고 꽃차도 만들어보고 약초도 캐러 다니고 산에 등산도 다니고 그리고 또 농사 짓는 것도 뭐 이렇게 촬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밤 시간에는 이 시사 채널 그러니까 뉴스 겸 뭐 이런 채널을 제가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뭐 댓글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태그에 달아놓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방송할지 여러분들이 찾기 좋게 해놓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